자, 가보자. 지금까지 이제 방정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런 상태에서 184페이지에서부터 배우는 것들이 이제 연립방정식하고 부등식이죠. 자, 일단 연립방정식 먼저 할 건데, 연립방정식이 뭐를 어쩌자는 얘기지? 우리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연립해라라는 얘기는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해를 구해라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형태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 정도를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뭐 f에 x는 0이다 방정식이 적혀 있을 거고, 그 다음 또다시 또 다른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요. 연립 방정식에서 추가로 배우는 개념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공통해를 구하세요 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위에 것도 풀고 아래 것도 풀고 뭐가 겹치는지 체크하는 과정만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에 각각을 방정식을 풀어내라라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개념들을 동원을 해서 너희들이 각각 어떻게 풀어나갈지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를 뭔가 여기서 새롭게 배운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각각 푸는 방법보다는 이 두 개의 식 자체를 어떻게 짬뽕하면 조금 더 간결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아이디어만 조금 더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연립방정식의 방법론 자체를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 여기 내가 두 개의 식이 있다라고 해볼게. 1번하고 2번에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두 개를 연립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항상 너희들은 이 주어진 방정식 중에서 뭐가 되는 게 있는지, 중요한 거 저기 맨 위에다 적어놨나? 두 번째가 인수분해 되는 것이 있는지. 그지? 우리가 식을 다룰 때 인수분해가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지고 편해지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는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가장 먼저 내가 거기다가 뭐 필기해놓은 거 똑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얘로 간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참고로 이거 는 0으로 정리했을 때 한쪽 변이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a 곱하기 b는 0꼴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식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스타트를 이제 어떻게 잡는 거야? 이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 나머지 식과 연립하고 연립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지금 이 과정이 머릿속에 조금은 그려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연립방정식이 있는 식이 없다면 얘는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없어요, 아무것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이제 한 번은 두 번 이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게 지금 처음 듣는 느낌이라고 올 수도 있나? 지금 둘 다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 창을 1차로 모두 동시에, 그렇지, 소거한다. 그것도 안 된다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창을 모두 동시에 소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차수를 낮춰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동시에 만약에 이 차항들이 다 날아간다면 우리가 그냥 1차 이하의 식만 다루면 되는 거니까 얘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이것조차도 안 된다면 상수항 숫자 부분을 소거할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추가로 배우는 것 자체가 그냥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한 방법을 먼저 가이드맵 같은 것만 다시 한번 배우는 거니까 요것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두 가지 개념 정도가 따로 좀 배워놓을 게 있기는 해요. 첫 번째 개념이 대칭식이죠.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똑같은 별도로 뭔가를 더 배워야 된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유형 자체가 있는 거니까 저 두 개의 유형도 그냥 각각 따로따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방정식, 그리고 연립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여러 개의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나온 케이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완소를 좀 봤으니까 풍산자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문제를 조금만 가볼게요. 풍산자. 자, 110페이지 펴놓으면 될 것 같아요. 110페이지 보시면 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여기서부터 이제 연립 방정식 문제들이 쭉쭉쭉쭉 풀리게 되는 건데 우리 중요한 것들 여기에서 하나씩만 골라서 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글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문제로서 하나씩 맛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겠지. 자, 봅시다. 513번인데요. 참고로 513번에는 1차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중학교 때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513번 먼저 한번 볼게요. 513번이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2x-3y는 마이너스 1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얘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것까지도 갈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참고로 내가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틀을 정리해 놓은 거야.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의 틀을 정리를 해둔 건데 일단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얘가 지금 몇 차지? 몇 차? 1차. 얘가 2차. 그래서 결국엔 높은 차수로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연립 2차라고 할 수 있지만 1차 관계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한 문자로 정리하고 대입한다로 가시면 되겠죠. 첫 번째 줄이 1차 관계식이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3y, y는 꼴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는 3y는 2x 플러스 1인 거니까 y는 3분의 2의 x 더하기 3분의 1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x랑 y가 들어가 있고 등호가 한 개가 있으니까 문자를 한 개 정도는 줄일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y가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놈을 요 y 자리에 집어넣는 순간 이 밑에 식이, 잘 들어봐, 이 밑에 방정식이 첫 번째 방정식을 반영해서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결국엔 위에 줄과 아래 줄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해가 나오게 되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속어, 가감법 이런 얘기를 쓰죠. 문자 하나를 줄인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좀 이해해 보길 바래요. y 자리에 얘를 이제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우리는 대입할 겁니다. 이게 속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중학교 때는 뭐 둘 다 1차식이니까 몇 배에서 더하고 빼고 했을 때 x나 y가 사라지게끔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부터는 일단 큰 틀은 중학교 때 배웠던 속어법인 건 맞는데 얘가 1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을 뭔가 선형결합해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문자를 하나로 줄인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두 번째 식 자체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그 다음에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 요놈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넘어와서 플러스 1은 0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걸 풀어주면 x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y 값도 잇따라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암산 좀 해볼게요. 9분의 4, 9분의 8 빼니까 우리 9분의 1 x의 제곱에다가 9분의 4의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8 x 마이너스 9분의 2 더하기 9분의 7은 0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9를 좀 곱해서 이쁘게 정리하고 인수분해까지 한다고 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7은 0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다 반영해서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했을 때 x 값이 1 또는 7이 나온다. 1하고 7이 나왔어요. 그러면 x랑 y는 이미 엮여 있기 때문에 이 x가 나오는 순간 대응하는 y 값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얻어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의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겠지. x의 1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이 대응하는 y 값이 1이 나올 거고 7 집어넣으면 3분의 14 더하기 3분의 1 해서 3분의 15가 나오게 되면서 이 연립방정식에는 1, 1 요렇게 한 쌍, 7, 5 요렇게 한 쌍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x 얼마, y 얼마 이렇게 순서상으로 답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 두 개의 조합이 나오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만약에 알파 베타를 예로 삼았다면 제곱 빼기 제곱하면 0이고요. 49 빼기 25면 24니까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 24라고 하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였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각각 다 무식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1차 관계식이 있으면 편하게 문자를 줄일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 그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1차 관계식. 얘를 1차 관계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x로 봐도 1차고 y로 봐도 1차인 거니까 1차 관계식 문자 줄이기 도구.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16번 말고 우리 그거 517번 가볼게요. 517번. 517번. 자, 얘도 이제 연립방정식이니까 내가 방정식 뭐 두 개가 묶여 있네요. 두 개의 방정식을 분석을 하고 공통해를 구하라 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10y의 제곱은 26이다. 이게 보는 순간 1차 관계식도 아니고 인수분해도 지금 26을 넘겨서 생각했을 때 안 되죠. x제곱 더하기 16y의 제곱은 8xy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만 강조할게요. 아까 내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는가 해서 너희들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때는 항상 능력으로 정리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식은 0꼴로 정리했을 때, 이런 꼴로 봤을 때 거기에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얘도 왼쪽 인수분해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네?가 아니라 왼쪽으로 다 이항한 다음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은 다시 한번 써볼게. x제곱 더하기 10y의 제곱 마이너스 26은 0으로 바라봤을 때 여전히 얘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제곱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8xy 더하기 16y 제곱이니까 우리가 공부해왔던 수준에서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게끔 하나가 낑겨 있는 문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다면 우리가 배운 수준에서 다 되는 것들만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실력을 믿고 판단하시면 돼요. 두 개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뭐가 있지? 아래쪽인 거죠.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으면 거기가 분석의 출발점이다. 그게 분석의 출발점인 거예요. 인수분해 뭐 곱하기 뭐는 0꼴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앞에가 0일 수도 있고요, 뒤에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걸로부터 케이스를 나누고 분석을 출발한다는 얘기지.
경험을 한번 쌓아볼게. 여기서 자 글로 공부하는 것보다 당연히 경험치를 쌓는 게 좋아요. 여기 두 번째, 이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있는데 쟤는 습관적으로 뭐 1번, 2번 넘버대로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이게 x 마이너스 4y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얘는 공교롭게도 완전 제곱식이어서 우리가 이 2번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케이스가 뭐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출발을 할 거야. 얘 곱하기 얘가 뭐냐? 여기에 x랑 4y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몇 번식이? 2번 식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공통적인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립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정보를 아직 분석하지 않은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지? x랑 4y랑 같다라는 관계를 여기에 집어넣는 순간 2번의 정보를 반영해서 1번의 식이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x자리에 4y 집어넣어도 되고 뭐 y자리에 4분의 1 x를 집어넣어도 되고 너희들이 편한 대로 식 처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뭐 x자리에 4y를 집어넣는 게 분수도 안 나오고 조금 더 깔끔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면 16y제곱에 10y제곱이니까 결국 이 결과물은 26y의 제곱 마이너스 26이 0이 되면서 우리가 y제곱은 1이 나오니까 y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두 개가 나올 수 있지. 지금 차수가 2차니까 얼마든지 두 개 나오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에 대응하는 x값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이 1에 대응하는 거는 애초에 이 관계를 반영해서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1 나오면 x가 4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y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그에 대응하는 x값이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가 해를 깔끔하게 뭐 x랑 y 순서상으로 적는다 했을 때 x, y의 순서상으로 적는다고 해보면 얘는 지금 4, 1, 4하고 1 조합 아니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 조합 이렇게 두 개의 두 쌍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얘도 그 두 개 중에 2x-9y를 계산해 봤을 때 더 작은 거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을 거고 지금 뭐 체크했냐? 지금 처음부터 1차 관계식이 나와서 뭐 인수분해 되는지 따질 필요도 없는 그 전 단계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해봤고 지금은 이제 둘 다 뭐 2차로 나와서 뭔가 인수분해가 하나가 되는 꼴을 배워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어떤 문제가 있나 봅시다. 완수래는 좀 있는데 완수를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여기 뒤쪽에 이제 어려운 문제 쪽에 더 있을 것 같긴 하네. 마땅히 없네요. 완수래 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쌤이 이것도 완수래도 없어가지고 너희들한테 필기를 시켜놨었지. 근데 우리 그 후에 들어온 친구들은 아마 필기가 안 돼 있을 거니까 이거 완수래 186쪽에다가 적어놨던 예시로 다시 한 번만 좀 연습할게요. 얘는 그냥 내가 만들어 온 거니까 너희도 이 예시 가지고 같이 연습하면 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번 오늘 요거까지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4다. 그 다음에 2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y는 자 요렇게 가지고 하는 거 아마 음영이랑 지후, 재현이, 단아 이렇게만 필기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이제 얘를 보시면 차근차근 지금 모든 유형들을 다 한 번씩 보는 거니까 얘는 지금 뭐 1차 관계식도 없고 2차로 나와 있는데 x에 대한 뭐 2차인 거죠. 근데 우리가 4나 9를 왼쪽으로 넘겨서 본다고 해도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되는 거 너희들이 충분히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다시 너희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지금 이 가이드랩인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요 두 가지에 뭔가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이고요. 이걸로 안 풀리는 거는 내지 않고 나도 못 풀어. 그치?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요거나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 창이라고 한번 해보면, 내가 이 창 밑줄 한번 쳐볼게. 여기 지금 이 창이 요것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얘도 이 창이고요. 참고로 만약에 여기 식 사이에 x, y 이런 게 있으면 얘는 몇 창이라고 불러야 돼? 2창이죠? 얘도 2창이에요. 내가 지금 x랑 y를 다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문자가 두 개 곱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2창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 x, y 같은 게 낑겨 있어도 2창인 거야.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얘는 x에 대한 2창인 거고 얘는 x랑 y에 대한 2창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인공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이 x, y 형태가 들어있어도 2창이 되겠고요. y제곱도 마찬가지로 2창이 되겠지. 그럼 내가 이 두 개의 식에서 들어가 있는 2창들을 다 밑줄 쳐봤을 때 얘는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다 동시에 없앨 수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너희들이 배웠던 어떤 가감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통해서 연립을 하는 그 방법론에 의해서 이 두 개를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요?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중학생들도 할 수 있겠죠. 3, 2 그냥 개수만 맞추면 되는 거지. 이쁘게 지금 문자 형태가 똑같이 x제곱, x제곱이니까. 물론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y제곱이면 못 없애겠지. 근데 x제곱, x제곱 차수도 2차고 생김새도 똑같으니까 여기에 우리는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 2배를 하고 1번에다가 밑 써볼게. 1번에 2배를 한 거에서가 아니라, 자 생각을 좀 하자. 2번식에 3배한 거에서 1번식에 2배한 거를 빼는 게 제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다. 우리 최소 공배수를 맞추는 거는 할 줄 아는 거지. 6으로 맞추고 6으로 맞춰서 뺄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2배를 한다면 3배 한다면 여기 오른쪽에다 써보자. 6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5y고요. 9도 넘겨가지고 할게요. 어차피 우리는 넘겨서 정리할 거니까 마이너스 27은 0 된다는 게 이게 2번 방정식 3배한 거고, 그 다음에 1번 방정식 2배 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고 한 거니까, 우리 내가 아래에서 위를 빼겠다라고 한 이유는 여기 x의 개수가 웬만하면 그냥 양수가 되게끔 하고 싶어서,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없애줄게요. 이제 빼주시면 6x제곱에서 6x제곱을 뺐으니까 없어요. 9x에서 빼기 10x니까 플러스 10x로 바꾸면서 19x가 만들어지겠고, 마이너스 15y에서 빼기 4y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19y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7에서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19가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19로 나눠, 지금 이쁘게 나눠지는 거니까 19로 나누고 한번 y는 또로 정리를 해보면 y는 x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y는 x-1을 내가 너희들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 얘는 1번하고 2번을 지지고 볶아서 만들어낸 관계식이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관계식이야.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 결론은 x가 얼마고요, y가 얼마다라는 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결국에는 1번과 2번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얘는 어쨌든 등호가 한 개 있는 한 개의 관계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연립방정식의 논리에 의해서 x랑 y 이 두 개의 문자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개 이상, 본질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니까 이제 마무리는 얘를 내가 3번식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면, 얘를 3번식이라고 해보면 이제 너희들의 기호에 맞게 가시면 되는 거야. 나는 결국엔 3번하고 1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 요 놈을 다시 요 놈이랑 지지고 볶아서 x, y를 해결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 1번과 2번이 섞여있는 3번 관계식과 2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립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선택.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1, 2번의 성질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식끼리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식을 연립한 거니까 x가 얼마고요? y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나는 이 편한 거를 선택을 해보자. 뭐 둘 다 보긴 개긴이네요. 여기다가 그냥 x-를 집어넣고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3번과 1번을 엮으시면 여기 1번씩 여기에 y 자리에 x-1을 넣든 아니면 x 자리에 y 더하기 1을 넣든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x가 지금 2창이 들어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x는 건드리지 말고 y를 x 버전으로 바꾸는 게 좋겠지.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5x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가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 다시 되면서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1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하고 또는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대응하는 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식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출발점이 얘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제일 간단할 거고요. y는 대응하는 y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는 1이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얘도 답은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두 쌍이 나오게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해봤던 게 이 창을 모두 소거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가이드맵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는데도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면 풀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걸로도 안 되는 거 마지막 예시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지금 몇 시지? 26분.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걸로도 안 되는 거. 뭐 당연히 이제 상수항 소거하는 케이스로 하겠죠. 얘도 이 예식 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면 뭐 연립방정식에선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수업하는 김에 참고로 한마디만 더 할게. 너희들 기말고사 때 연립방정식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왜 안 나오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연립방정식은 굉장히 쉬워.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우리가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 2개 이상을 엮어서 공통의를 구하시고 이게 다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 그냥 계산만 많을 뿐이야. 그래서 잘 안 돼요. 한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그냥 쉽게 나올 거고 뭐 어렵게 나와봤자 크게 어렵게 낼 수 있는 편법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왔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까 다시 한번 이 가이드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으면 어떤 연립방정식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다. x제곱 마이너스 xy예요. 이제 집에 가서 너희들이 복습할 때는 내가 허공에다 대고 또는 옆에 가상의 친구 아니면 친구랑 전화하면서 오늘 친구들이랑 너희들 집에 가서 또 친구들이랑 또 친구 동호를 해봐. 민이랑 전화해가지고 오늘 너 연립방정식 설명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치? 밥은 먹었니? 연립방정식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전화를 좀 해보시고 자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40이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2y의 제곱은 20이다. 내가 예시로 적어준 게 요거였죠. 지금 안 적혀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적어놓고요. 노트에다가 적어놓든 너희들만의 그 풀이 공간에다가. 그럼 얘도 이제 내가 뭐 결국에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문제를 낸 거긴 한데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 맞닥뜨려지면 이거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다 이렇게 바로 알 수는 없을 테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 1차식이어서 바로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정보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넘겨서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얘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가 좋은 예시인 게 여기 봐봐 왼쪽 이거 40을 안 넘긴 상태로 좌변을 바라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치? 이거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가 돼요. 내가 옆에다가 잠깐만 써놓고 지워볼게. 이게 신난다. 이거 x 플러스 y
x-2y로 인수분해가 되는 개뿔이네 해놓고 이렇게 해봤자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끔 가다가 뭐 여기 x랑 y가 자연수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다면 40을 자연수의 곱으로 찢는 방법이 유한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해결한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말 없이 x, y가 그냥 복소수야. 그러면 곱해서 40이 되는 조합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수분해의 덕을 보기 위해선 무언가와 무언가의 곱으로 표현하면서도 방정식 입장에서 는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된다고 신나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40이나 20, 이 우변에 있는 것까지 다 넘겨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다시 한 번만 적어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에 마이너스 40까지를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유형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2y 제곱에 마이너스 20까지 생각했을 때 안 돼요. 둘 다 안 돼. 그러면 모든 이창을 동시에 소거할 수 있는가? 그게 되는 게 지금 첫 번째 요 문제였지? 근데 얘는 지금 이창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비출 거면 이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밑에서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얘네 두 개를 어떻게 지지고 볶아서 이 6개의 항을 전부 다 동시에 날릴 수가 있는가? 그게 안 되면 뭔가 하나도 남게 되면 여전히 2차 관계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보를 더 이상 추가로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게 싹 다 날아간다면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 봤듯이 이 창이 만약에 다 날아간다면 남아있게 되는 이 관계식 자체가 1차 관계식이 되면서 문자를 줄일 수 있는 도구로 아주 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얘는 이 6개의 항을 너희들이 뭐 이걸 어떻게 지지고 볶아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치? 그걸 느껴야 돼. x제곱을 없애려고 봤더니 여기서 여기를 그냥 개수 맞춰져 있으니까 빼버리면 얘네들이 안 없어지는 거고 얘를 없애려고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얘네들이 안 없어지는 거고 얘랑 얘를 그대로 더해서 y제곱을 없애면 얘네들이 안 없어지는 거니까 이 세 개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숫자 하나밖에 안 남았지? 숫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숫자. 여기 마이너스 40하고 마이너스 20이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식이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 방법론에 의하면 요거 2배 한 다음에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2번식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40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40 되는 거니까 거기서 1번 방정식을 이렇게 빼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기 2x 제곱 2배 해볼게요. 4xy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40은 0이 되는 거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줄게요. 요거에서 요거를 빼줍니다. 상수항을 제거하기 위한 트리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해보자.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니까 x제곱이고 4xy에서 마이너스 xy를 빼니까 플러스 5x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y제곱에서 마이너스 2y제곱을 빼니까 플러스 6y의 제곱이 되는 거고 내가 의도했던 대로 상수항, 즉 x랑 y가 아무것도 없는 항은 없어지면서 우변은 0 빼기 0 그대로 0이 되겠지. 그러면 뭐가 남게 되겠는가? 이렇게 상수항을 소거해야만 풀리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2차 관계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기에서조차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남아있다? 그럼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얘가 이 남은 관계식 자체가 x 플러스 2y랑 x 플러스 3y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 거니까 얘도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2y가 0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3y가 0인 경우 따라서 여기 첫 번째는 x랑 마이너스 2y랑 같다는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x랑 마이너스 3y랑 같다는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정답을 다 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겠네요. 일단 이 두 개 다 해줘야 돼. 이건 케이스를 나눈 거기 때문에 이렇다면 답이 뭐가 될까요? 하나랑 이렇다면 답이 뭐가 될까요? 쌤이 항상 케이스를 나누는 건 이렇게 로반자로 쓰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라면 답을 구해야 돼. 근데 얘 가지고는 x, y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얘랑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식 둘 중에 아무거나 요거나 요거 아무거나 볶아내시면 되겠죠. 나는 이 x를 마이너스 2y를 집어넣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쉬울까? 뭐 둘 다 비슷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지금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엮어서 우리 첫 번째 로마자 1번의 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1번 정답을 한번 내볼게. x가 마이너스 2y랑 같은 상황에서 얘를 이놈을 요 두 개 가지고 있던 식에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가 지금 짬뽕에서 나온 결과인 거니까 1번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볼게요. 뭐 그게 싫으면 2번에다가 대입하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x제곱이니까 4y의 제곱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2y 들어가니까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40은 0이 되면서 그럼 y제곱이 10이 나오네요. 이거 없어지고 4 넘겨서 나누면 y제곱이 10이다. 따라서 y는 루트 10하고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는 거니까 그에 대응하는 x 값은 이 관계식을 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10이 나올 거고요. 얘였다면 2루트 1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답을 요렇게 한 쌍을 찾은 건데 이게 다가 아니지. 이게 다가 아니지. 지금 첫 번째 케이스 이렇다면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로마자 2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x랑 마이너스 3y랑 같다일 수도 있는 거니까 x랑 마이너스 3y랑 같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1번이나 2번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짝꿍시키면 x과 y 값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9y제곱에 플러스 3y제곱에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40이 0 되는 거니까 10y제곱이 40이면서 y제곱이 4다. 그럼 y는 2랑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대응하는 x값은 2일 때는 마이너스 6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6 나온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정답도 이렇게 두 쌍이 나오면서 이 문제의 답은 네 쌍인 거지. 해가 네 쌍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다면 두 개, 이렇다면 두 개. 우리 케이스가 지금 또는인 거니까 이 모든 답을 다 수집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뭐 복잡한 과정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잘 들어봐. 너희들 중요한 태도가 있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내가 풀이 과정을 쓰는 것 자체는 너희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잘 쓰는 게 아니야. 그렇지? 나는 내가 알아보기 쉽게 수학적으로 만약에 내가 계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검토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논리 정연하게 써내려 간단 말이지. 우리가 방법은 이제 적용해야 돼. 방법을 적용했어. 그래서 나왔어. 관계식이 나왔어. 여기서 내가 이 로마자 표시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우리가 뭐 곱하기 뭐가 0이 된다는 정보로부터 앞에 거가 0이거나 뒤에 거가 0입니다. 이런 정보를 얻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고 둘 다 가능한 거니까 여기에 또는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각각의 경우가 된다는 거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나는 그대로 이 로마자 1번을 지금 갖고 와서 분석을 한 거야. x가 마이너스 2y랑 같은 경우라면 그때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조합이 뭐가 될까요? 풀어나간 거고 만약에 여기서 x랑 마이너스 3y가 같아서 이게 0이 되는 그런 경우였다면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조합이 뭐가 될까요? 차근차근 논리 정연하게 내가 말하는 순서를 그대로 입혀가면서 풀이를 적었으니까 당연히 답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겠고 풀이 과정이 꼬일래야 꼬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써내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이 풀이 과정을 자꾸 낙서처럼 적는 친구들 그거 얼른 고쳐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끝나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글씨체, 글씨 크기 다 마찬가지. 글씨 크기 너무 크면 안 되고 이제 겪어봤으니까 알 거잖아.
풀이 공간이 적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글씨 크기도 너무 크면 안 돼. 막 이렇게 풀이 과정이 이렇게 적고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내가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고 이구나, 그건 좋은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었다가 풀이 과정 여기에 적었다가 갑자기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인수분해 했다가 막 이렇게 적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고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적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할 거고, 정리하지 마. 그래서 요거 했고요. 했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전에 여기 1차식이 있는 거, 요것도 이거는 사실 내가 여기 언급은 안 했는데 1차식, 2차식 있는 거는 그냥 문자 이거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저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2차, 2차 됐을 때 인수분해 되는 게 있는가 있으면은 하고 케이스 나눠서 분석하면 되는 거고, 없다면 2창을 모두 동시에 소거하거나 이것도 안 되면 얘가 안 되면 뭐 둘 중에 하나의 방법에서 반드시 걸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마지막 대칭식 하고 뭐 공통분에 대한 거는 뭐 사실 추가로 뭔가 배울 건 없지만 어쨌든 두 개 다 문제를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방정식 파트. 그럼 부등식을 들어가겠지. 공부 잘 해오시고, 숙제는 동산자의 거기 대칭식 전까지니까 519번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이거보다도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519번. 우리 저번 숙제가 491번까지였잖아. 491부터 519번까지니까 뭐 몇 문제 안 돼요. 30문제 남짓. 근데 내가 숙제를 지금 개념 수업 다시 복습시킬 때 문제를 왜 적게 내줄까? 은경아. 또 우리 막 이 문제풀이 할 때, 실전 훈련할 때는 문제를 많이 내줬잖아. 근데 지금 왜 문제가 적을 수가 없을까? 이제 개념 복습을 하고 문제를 적게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 들어갈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문제를 적게 내주는 거지. 고생. 바이.